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정부의 집합 금지 조치에 반발해 학원들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소송인단은 어떤 입장인지 이상무 소송인단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예년과 비교해서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우선은 이제 저희 그 소송인단에는 다양한 대표님들이 이제 모여 있고요. 예. 우선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초등학원은 사실 거의 전멸에 가까웠고요. 예, 예년에 비해서.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유아나 초등학원들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사실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부터 계속 인원을 보내지 않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미요.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영업 중단까지 당하게 되니까 사실 거의 뭐 전멸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체능계 학원들은 특히 심각합니다. 사실 뭐 비대면 수업 자체가 예체능에서는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아예 영업을 정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인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성인어학원도 제가 뭐 작년이나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50% 정도 그 이상 굉장히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상대적으로 조금 나을 수 있는 그런 고등학원이나 중등학원도 거의 한 50%, 70% 이상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출에서요. 네, 예년에 비해서 학원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대폭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감염 우려로 인해서 예, 학원가의 분위기가 많이 어두울 것 같습니다. 학원가의 상황은 좀 예, 예. 어떻습니까? 우선은 지금 정부가 무엇보다 이제 학원에서 많은 배신감과 분노를 지금 하게 된 그런 상황은 정부가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 그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분명히 학원은 2.5단계에서는 영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요일 날 그거를 발표하면서 영업 중단에 학원만 3단계로 가는 이런 발표를 갑작스럽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학원업은 좀 특성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미리 그런 부분이 다 계획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수강생이 오거나 했을 때 앞으로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고 뭐 2단계 상황에서 수강생분들이 왔을 때 저희가 2.5단계가 돼도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계속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학원만 3단계로 만드니까 굉장한 그런 배신감이 들고 또 영업상의 손실이 이제 막대해지는 거죠. 뭐 환불이라든지 그동안 말한 부분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군다나 비대면 수업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공지나 준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일요일 날 발표해서 이거를 불과 이틀 만에 바로 시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수강생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 자체를 못하고 있는 그런 학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예. 네. 격상 조치에 따른 정부의 예. 책임감 있는 설명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앞서 예. 예. 말씀해 주셨듯이 타격이 현재 큰 상황에서 이 소송인단이 예.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도권학원 집합금지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이 예. 됐습니다. 먼저 소송을 예. 제기하게 된 자세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은 사실은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지금 학원 분들은 일단 정부한테 첫 번째는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꼈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5단계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끔 또 다른 업종과의 어떤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게 유독 학원만 3단계로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신감이 들었고요. 또 학원이 뭐 그동안 사실 정부의 그 까다로운 방역 지침을 굉장히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학원만 3단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단 배신감, 그게 굉장히 컸고, 이제 또 하나는 그 학원업의 특성은요, 그 12월, 1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만약에 수강생을 모으지 못하면은 정말로 2021년 1년 자체가 굉장히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사태로 정말 많은 원장님들이 후원하고 동참하고 했던 이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신감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1월에도 지금 정부는 12월만 집합금지다 이렇게 공포를 했지만
지금 저희 내부적인 생각에는 1월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자님들도 아시겠지만 확진자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1월까지 만약에 이런 집합금지로 간다 하면은 정말 지금 그나마 지금 계속 빚으로 버티고 있는 이 학원들이 과연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생존권적인 어떤 생계적인 위협에 지금 굉장히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소송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행정 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는 학원 그 코로나 학원 비대위고요.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한 곳은 학원연합회에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도 이제 사전에 그 행정소송, 그 정부가 한 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그 가처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그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변호사들의 어떤 판단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소송보다는 그냥 대한민국 정부를 직접적으로 소송 당사자로 피고로 지정하면서 민사상의 어떤 손해배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청구를 한 겁니다. 예. 네,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신데요. 예, 예. 소송인단에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우선은 지금 제가 아까도 이제 저희가 이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예. 거기서 사실은 이제 정부의 어떤 과실을 저희가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은 헌법 23조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산권을 공공복리에 의해서 충분히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할 때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 보상이 없는 제한이라는 거는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모두 다 한 가족의 가장이고 모두 국민들입니다. 근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무조건 영업을 중단해라. 이거는 분명히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재판의 어떤 초점도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판 그 법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이후에 그 헌법 재판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속칭 그 감염병 예방법이 그 상해 최고법이 지금 헌법에서 분명히 보상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전혀 그런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향후에 위헌법률 심판이나 아니면 헌법소원 소송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월에도 이번에 3주 집합금지가 끝난 이후에도 만약에 정부가 계속적으로 집합금지를 요구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정말 모든 생존권 투쟁을 위해서 모든 행동을 지금 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위라든지 예, 투쟁이나 성명서, 서명운동이라든지 예, 청와대 국민청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사실 예. 생존권을 위해서 반드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예. 네,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무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